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수업 있는 거, 우리 공지 이번 주에 아마 나갈 거긴 한데, 너희들 다 쉬는 건 줄 알고 있었다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쉬는 날이지만 기하 수업 진행하니까 또 카톡방이랑 이제 어머니들한테도 또 공지 따로 나갈 거긴 해.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부분들 좀 이어서 나가볼게. 오늘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이 펼쳐지는 건데, 최대한 쉽게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뭘 마지막에 배웠냐면, 우리 위치 벡터라는 거를 배웠고, 사실 뭐 위치 벡터의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위치 벡터화라고 하는 조금 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위치 벡터화 시킨다는 얘기는 어떤 기준이 되는 시점을 설정하겠다. 그래서 한 시점으로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종점만을 바라보면서 분석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좌표화를 하게 된다라고 배웠고요. 그 좌표화를 이제 2차원의 좌표 평면에서 하게 되면 평면 벡터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좌표 공간에서 하면 공간 벡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제 103페이지의 평면 벡터부터 한번 쭉 가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림 하나 그려놨어. 우리 평면 벡터의 첫 번째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뭐 2원이 있고 1,0짜리가 있고 0,1짜리가 있고 그놈의 위치 벡터, 즉 원점을 시점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이 1,0을 향해 가는 벡터를 뭐 2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0,1을 향해 가는 벡터를 2,2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이 2원하고 이 2를 가지고 두 개의 단위 벡터를 가지고 이 평면상의 모든 벡터를 다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쉬운 개념이지 사실상. 우리가 이 원을 좌표로 한번 표현해 볼게. 내가 0,0을 시점으로 잡아놨으니까 이 원을 좌표화를 한다면 얘가 그대로 1,0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좌표화를 하면서 저 좌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제 내가 이 원 벡터를 1,0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0만큼의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도 마찬가지로 내가 0,1을 향해 가는 거니까 0,0에서 0,1을 향해 간다. 그래서 얘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0,1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쟤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0,1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벡터를 좌표를 가지고 표현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좌표의 표현을 바라봤을 때 x축 방향으로는 0만큼, y축 방향으로는 1만큼의 방향과 크기를 갖는 벡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 얘기 써놨어요. 평면상의 모든 벡터를 다 이것 두 개의 조합을 가지고 표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당연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4,3짜리로 가는 그런 벡터, 위치 벡터를 얘기한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가 이 원 4개에다가 이 2 3개를 더하면 A에 대한 위치 벡터의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치? 그래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괄호 1번의 뭐 밑에 줄에 A 벡터는 뭐 A1 곱하기 2원 벡터다. 그리고 이 2 벡터에 A2를 곱한 거를 더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4,3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1,0짜리 4개랑 0,1짜리 3개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거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위에다가 보라색 벡터를 하나 더 그려놨어. 정확하게 이제는 이 0,0짜리를 2, 4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 3짜리를 똑같은 만큼 2, 4만큼 평행이동해서 2,4를 시점으로 하고 6,7을 종점으로 하는 그런 벡터를 하나 더 그려놨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미 그 전에 배웠어. 벡터는 크기랑 방향이 똑같으면, 즉 평행이동에서 완전히 포개질 수 있으면, 이 방향까지 포개질 수 있으면 같은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요 처음에 보라색 위치 벡터를 A 벡터라고 이름을 붙여놨으면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벡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A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A 벡터를 0,0을 시점으로 삼아서 4,3이라는 성분의 표현법으로 썼는데,
그럼 얘도 이렇고요. 얘도 A 벡터니까 얘도 당연히 성분으로 쓰면 4,3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성분으로 표현하는 거는 단순히 좌표화를 한 거긴 한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점의 위치를 얘기하는 좌표랑은 살짝 개념이 다른 거지. 그치? 왜 얘를 4,3이라고 똑같이 표현할 수 있냐? 다시 한번 이제는 시점이 바뀌었으니까 이 2,4라는 시점에 대해서 이 종점이 갖는 상대적인 위치를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변화는 결국에 x축 방향으로 4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더 가야 이 종점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위에 그려놓은 보라색 벡터도 마찬가지로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4,3이라고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들 거기 6-2번 제목에 평면 벡터의 성분이 있잖아. 성분. 거기다가 살짝 페이지 좀 할게요. 우리가 성분이라는 거 이제 성분이라고 하고 참고로 이 4,3이라고 하면 이 4를 x 성분, 3을 y 성분이라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당연하겠고 이 성분이라는 건 당연히 무슨 값을 가져야 될까? 우리 평면상에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방향과 크기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실수값이어야 돼요. 저기에 허수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죠. 성분은 당연히 실수값이면서 얘는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점, 이제는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시점에 대한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시점에 대한 중점의 평면되죠. 정확하게 앞으로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성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시점에 대한 종점의 상대적 위치 변화량에서 우리가 2,4에서 6,7로 가는 거니까 그 변화의 과정과 방향과 크기를 생각해 봤을 때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야 된다. 즉, 저 방향과 크기를 갖는 벡터를 우리는 4,3이라고 성분 표현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좌표화를 했으나 실제로 점의 위치를 얘기하는 좌표가 아니라 우리는 성분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런 정의를 가지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펼쳐질 부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2번에 성분으로 나타낸 평면 벡터의 크기와 두 평면 벡터가 같을 조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 적혀 있어. 내가 두 개를 그대로 적어놨는데 우리 이제 이 A 벡터라는 놈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우리 크기를 구할 때 뭐 길이 해가지고 구했던 게 결국에는 저 성분을 가지고 다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이 4,3이라는 걸 보고 너희들은 지금 요 놈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이미지를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엔 저 벡터의 크기는 성분들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식으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A 벡터의 크기는 성분 표현법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겁니다. 외울 게 전혀 없다는 얘기. 다시 한번 이 성분의 정의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벡터가 같을 조건. 얘랑 정확하게 같으면 당연히 A1, X쪽 변화량이랑 Y쪽 방향으로의 변화량과 방향이 다 똑같아야지 두 벡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제는 성분에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요거 두 개를 보면 되겠죠? 이 보라색 벡터랑 이 보라색 벡터는 같은 벡터야. 그러니까 당연히 성분으로 표현했어도 4, 4에다가 3, 3으로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방향과 크기가 전부 다 같으면 같은 벡터로 보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도 너무나도 당연해요. 3번 내용도 한번 써볼게요. 이제 A 벡터랑 B 벡터를 이제 합칠 건데 우리가 앞에서는 이런 성분 얘기 하지 않았으니까 뭐 평행사변형법, 삼각형법 등등을 얘기했지만 그때도 내가 이미 빌드업을 해놨지. 우리가 벡터를 합친다는 얘기는 그 변화를 합친다는 얘기고요. 내가 두 방향의 변화로 나눠서 분석을 했을 때 결국 내가 뭐 요거랑 요거를 두 개를 더한다고 해도
지금 x축 방향으로 4, x축 방향으로 4만큼 갔으니까 이 두 보라색 벡터를 더하시면 x축 방향으로는 8만큼, y축 방향으로는 6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 합 벡터 자체도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그대로 x 성분 비리 그대로 더하시면 되고요. 물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a2 더하기 b2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밑에 마찬가지로 실수배도 똑같아요. 실수배도 결국에는 뭐 덧셈을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얘에다가 실수배하면 이 각각의 성분에다가 그대로 실수배를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게 바로 3번의 1번, 2번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벡터 A, B의 성분과 크기 해서 이제는 이제 원점이 시점이 아닐 때 다시 한번 우리 평행이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옮겨서 분석을 해도 마찬가지 거니까 처음에는 이 개념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위치 벡터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기준이 되는 시점을 설정할 건데 얘를 항상 원점으로 설정한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 내가 이 시점은 주어질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는 시점을 2,4로 설정한다고 해도 요 B에서 C로 가는 벡터는 결국에는 6 빼기 2가 X쪽 변화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 빼기 4가 Y쪽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이런 개념들은 지금 벡터에서 처음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 때도 기울기 같은 거 얘기할 때도 X 변화량, Y 변화량 할 때랑 완벽하게 같은 얘기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4번까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고요. 우리 뒤쪽에 가서 106페이지로 이어 100페이지.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공간 벡터에 대한 얘기는 칠판에다가 따로 쓰지 않고 칠판 말고 책만 한번 집중해서 볼게요. 근데 요거 얘기할 때 우리 중요한 문장만 하나 얘기해 볼게. 우리 결국에는 여기서도 이 성분들이 그 방향으로의 어떤 크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 맨 앞에서 좌표 평면 같은 거 얘기할 때 이 x좌표와 y좌표는 그 방향과 크기로서의 역할로 봤을 때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공간으로 넘어갈 때도 그냥 z좌표 하나가 추가된 것밖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공간 벡터 성분도 다 마찬가지야. 여기도 106페이지 책을 이제 집중해서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천천히 개념을 빌드업해가는 과정이야. 우리 100짜리랑 그 x축 방향으로의 기본적인 단위 벡터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의 가장 기본이 되는 010짜리 단위 벡터 그 다음에 2,3도 001짜리 단위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는 공간상의 모든 벡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다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냥 2D가 3D로 업그레이드되는 것뿐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이제 성분으로 나타낸 공간 벡터의 크기와 같을 조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육면체의 대각선을 구하듯이 그 벡터, 공간에서의 벡터의 크기는 결국엔 성분들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와 같을 수밖에 없다. 피타고라스를 두 번 쓰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실수배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4번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는 공간 벡터를 쓰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는 완벽하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차원이 하나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냥 Z 좌표 하나만 더 있는 거 Z 성분 하나만 더 추가되어 있는 것 뿐이다. 괜찮지? 구경아? 그지?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게요. 6까지 4번인데요. 벡터의 대적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없었지.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우리는 수학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얘기만 하는 게 모든 교재의 설명인 건데 사실 나는 좀 물리적인 생각들이 곁들여지면 좋다라는 게 나의 신념이기 때문에요. 얘를 살짝만 물리적인 개념을 좀 얘기해 줄게요. 이 벡터의 내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만 좀 너희들이 필기해놨으면 좋겠어. 자, 내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쓸게. 너가 내 방향으로
두 개의 벡터를 얘기하는 거죠. 너가 내 방향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값이어서 이 벡터끼리 어떻게 하는 걸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다라고 배우게 될 건데 얘는 값입니다.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값으로 바꾸는 어떤 연산을 배우겠다는 얘기인데요. 얘는 사실 물리에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두 벡터가 뭐 이루는 각, 이루는 각이라는 건 사실 우리 두 직선끼리 이루는 각이랑 똑같은 개념인 거니까 내가 한번 그림을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 지금 A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점을 일치시킨 상황에서 이만큼이 B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라는 건 항상 우리 직선끼리의 각도 마찬가지로 반직선끼리의 각도 항상 시점을 일치시킨다. 너희들 삼각함수 배웠으니까 뭐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각이라는 게 뭐지? 각의 정의가 뭐지? 원래? 저 각의 정의가 뭐야? 두 개가 이루는 각. 각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그죠? 각은 원래 출발 개념 자체가 정의 자체가 두 반직선이 있어요. 출발점이 같은 두 개의 반직선이 있을 때 이 반직선이 이 반직선으로 올 때까지의 회전한 양을 각도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애초에 각을 측정할 때 내가 별말 안 해도 기본적으로 얘가 반직선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차피 시점으로부터 종점으로 뻗어나가는 두 벡터를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각을 얘기할 때는 반직선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시점을 일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야. 내가 이 A 벡터를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이 시점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했을 때 이 방향이 겹쳐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때 그 돌아간 양 자체를 각도라고 불러요.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식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벡터의 내적이라는 건 이렇게 씁니다. 두 벡터 사이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요. 점도 원래는 그냥 책에는 점 찍혀 있지만 나는 눈에 보이게 살짝 뭐 비어있는 동그라미라고 할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두툼한 점으로 찍을 때도 있을 건데요. 이 두 벡터의 내적을 이런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고 얘는 공식대로 그냥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A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를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몇 도부터 몇 도까지 가능할까요? 0도부터 180도까지 가능합니다. 0도부터 180도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일직선상이 되어 있고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 180도보다 큰 각을 읽는 게 아니라 180도 안쪽 각을 읽어내는 거니까 180도를 넘어가서 더 꺾이게 되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각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세타는 0도 이상이고 180도 이하의 각도로 정의를 해요. 자, 이렇게 지금 뭐 책에 다 그냥 적혀 있는 것들 그대로 적은 건데 나는 이제 뭐 계산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지만 무슨 의미인지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 내적이라는 건 그런 거야. 봐봐. 여기에서 여기 뒷부분을 잘 집중해 볼게. 우리가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이거 우리 이미 배웠던 거거든. 앞에 정사용 파트에서 배웠던 거야. 이제 내가 B의 크기만을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벡터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선분의 길이를 보겠다는 얘기인 거고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을 곱한 그 길이 자체를 우리는 요 B에서 A로에 뭘 내리면 되지? 정사형을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체가 이렇게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초록색 길이하고 이 A 벡터의 길이하고 곱한 거를 내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A에다가 B 코사인 세타를 곱한
한 거를 다시 한번 요 문장으로 해석을 해보면 A가 있어. 나는 나를 A 벡터라고 얘기해볼게. 너가 내 방향으로 미치는 영향, 보태주는 힘 자체가 이만큼이야. 그 힘하고 내가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힘하고 곱한 결과라는 얘기인 거지. 우리는 물리에서 이런 개념을 쓰는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자 얘를 내가 B 벡터라고 하고요,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이루는 각 자체가 120도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괜찮지? 그리고 요 크기 자체가, 지금 길이 자체가 4야. 오른쪽 방향으로 4를 가지고 있고, 120도 회전하는 방향으로 얘를 얼마나 할까? 뭐 1이라고 할까요?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두 벡터의 내적 값은 우리 A 벡터의 크기 4야. 자, 한번 써볼게. 이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내적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4 곱하기 1 한 다음에 코사인 120도니까 우리 코사인 120도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가여서,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볼게. 다시 한번 여기다가 밑줄 치고요. 요만큼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그 마이너스 2분의 1을 내가 그림에다가 얹어주면 요 방향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결국엔 지금 이렇게 정사형이 떨어질 건데, 이 초록색 화살표의 길이 자체가 우리는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맞지? 근데 방향이 어때? 방향이 반대예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힘으로 생각해보자. 내가 4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B라는 놈이 저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그러면 내가 사실상 이 방향으로의 영향력만 봤을 때는 왼쪽으로 2분의 1의 영향력을 받는 거니까 힘을 빼앗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너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반대로 미치고 있다는 걸 국어로 마이너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정의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값이 이제 2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이게 2가 나오잖아요. 이런 의미야. 봐봐, 여기 일단 길이 자체, 크기 자체도 곱해져 있는데 요거 한 칸 한 칸 1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4번 간 거잖아. 1씩 4번 간 거잖아. 한 번 갈 때마다 2분의 1씩 계속 빼앗기고 있는 거야. 지금 이쪽 방향으로 2분의 1을 땡겨가고 있으니까 내가 한 칸 갈 때도 2분의 1만큼의 에너지를 뺏기는 거고, 그러면 내가 4번 가면서 총 뺏긴 에너지 자체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배웠으나? 물리에서 1 같은 거 배웠나? 1, W, 워크. 근데 너희들 벡터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W는 뭐 FS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이게 1이나 힘이나 변이 자체가 다 방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 다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1은 힘하고 변이 벡터, 힘 벡터와 변이 벡터의 내적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이라는 거는 1은 값인 거니까 1이라는 거는 힘하고 변위의 내적의 결과다라고 해서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저쪽으로 1로 당기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얘가 얘한테 미치는 어떤 1의 크기, 양 같은 것들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공부를 해보면 크게 뭐 암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방금 예시를 통해서 일부러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같이 얘기를 한 건데, 이 미치는 영향이 방향이 딱 맞아 떨어진다면 플러스의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면 마이너스의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값이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겠지. 그리고 무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무관할까? 뒤에서 배우겠지만 요 놈이 얘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으면 이게 무관하다라는 결과가 나올까?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관하다라는 건 미치는 영향값이 0으로 나온다라고 표출이 될 건데, 이게 0이 나오려면 뭐 크기는 당연히 다 갖고 있고 0벡터가 아닌 상황인 거니까 크기 갖고 있는 상태에서 0이 나오려면 결국 코사인 세타가 0이 되고요. 90도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당기면 지금 이 벡터가 얘한테 미치는 영향, 이 방향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거지. 얘가 지금 좌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치는 영향값 자체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도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적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가 다시 한번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읽어보시고 밑에 바로 2번에 벡터의 내적을 볼게요.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당연히 0벡터가 아닌 것들을 기존 전제로 깔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 A 닷 B. 얘 기호도 얘 영어로 써있지 않구나. 얘 닷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닷. 그리고 A 닷 B라고 있는데 뭐 A 내적 B라고 한국도 있고 영어로 쓸 때는 A 닷 B라고 읽어요. 닷 B 벡터. 네, A 내적 B라고 좀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우리 공부할 때. 자, 그러면 밑에 거기 1번하고 2번 나눠져 있는데 이거 나눠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A 내적 B는 A의 크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것이고 어차피 얘가 뭐 양수로 나올 수도 있고 음수로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삼각함수를 잠깐 보면 이 코사인 그래프 자체가 0도에서 100도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거 1대1 대응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지. 지금 이 정령 내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뭐 예각이라면 90도 같은 특수한 거, 0도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각이라면 플러스 값이 나올 것이고 예각이면 내적 값이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림으로도 우리 확인할 수 있겠지. 예각이라면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보태주고 있으니까 플러스의 값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180도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냥 러프하게 둔각이라면 반대 방향으로의 힘을 주고 있으니까 영향값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다. 이렇게 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1번, 2번 나눠서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하나의 시에 얘 자체를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벡터의 내적과 성분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저 내적을 성분 표현 법으로도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A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A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A1하고 A2다. 그 다음에 B 벡터 자체도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B1하고 B2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얘랑 얘를 성분 가지고 내적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 A 내적 B라는 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 값인 건데 이 X 성분끼리 곱하고요 더하기 Y 성분끼리 곱한 거를 그대로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자, 뭐 원래는 증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증명을 한번 간단하게만 좀 빠르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종점의 좌표 A1, A2로 잡아볼게요. 시점은 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어차피 상대적인 그 거리 차이인 거니까 변화 차이인 거니까 얘는 B1, B2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사실 성분 표현법으로 내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이제 배웠잖아. 시원이 코사인 법칙 알고 있지? 아닌가? 몰라? 코사인 법칙? 알아요? 왜 대답을 안 해줄까? 여기를 내가 항상 A라고 하고 이 점 자체를 B라고 하고 여기를 O라고 할게요. 상대적인 시점이긴 한데 0,0으로 두고 어차피 그 외의 경우는 다 평이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삼각형을 가지고 분석을 할 거야. 삼각형을 가지고 증명은 사실 좀 넘어가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볼게요. 왜냐면 이 증명 과정도 간혹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벡터가 이루는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어 봤을 때 요거 얘기할 수가 있겠지. 요 AB의 제곱. 근데 성분 AB의 길이의 제곱은 어차피 벡터의 크기라고 볼 수 있을 거니까 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지? 근데 얘는 우리
OA 벡터의 크기 제곱에다가 더하기 OB 벡터의 크기 제곱, 얘네들이 결국엔 다 성분의 제곱, 길이의 제곱, 길이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OA 벡터의 크기에다가 OB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코사인 세타랍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이 줄 가지고 사실 증명이 끝났어요. 우리 내적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봐봐. 이게 내적이야. 이게 그대로 내적의 정의인 거잖아. 그치? 내적의 정의여서 이 나머지들을 다 성분 가지고 크기를 표현해 보면 이 AB 벡터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방금 배웠으니까 우리 연습해 볼게. AB 벡터 자체는 여기서 여기를 뺀 걸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AB 벡터를 성분으로 써보면, 자, 윤호야 불러봐. X 성분 얼마일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얘가 시점, 얘가 종점으로 했어. 뭐 반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A1 변이 아니죠. 우리 항상 여기서 여기로 변화량을 보려면 그 변화 후에서 전을 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입혀졌는지를 볼 수 있겠지. 그리고 그게 사실 그 뒤거에서 앞에 거를 뺀다. 우리 앞에 벡터에 연산할 때도 그런 것들을 다 공부했었던 거죠. 사실상 B1 마이너스 A1 콤마 B2 마이너스 A2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 OA 벡터는 그대로 뭐 원점 0,0으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거 자체가 OA 벡터의 성분 표현법인 거고, OB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 좌표 자체가 그냥 성분 표현법이 되겠지. 그러면 얘의 크기는 요거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B1 마이너스 A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2 마이너스 A2의 제곱이고, 루트를 원래 씌워야 되는데 그 크기의 제곱인 거니까 루트는 벗겨질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얘 자체가 요놈의 제곱의 합인 거니까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의 루트 씌울 건데 또다시 제곱했으니까 벗겨질 거고요. 더하기 B1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마찬가지로 루트는 벗겨질 겁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얘를 그냥 심플하게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B 벡터라고 합시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제 얘가 나옵니다. 이게 B 벡터의 내적인 거다. 근데 이거를 저쪽으로 넘기고 얘 갖고 오고요. 둘로 나눠주시면 혹시 암산되니 이거? 이거 제곱은 다 날라갔고 여기에 마이너스 2A1B1이 넘어오면서 2A1B1 2B2A2 2A2B2 그리고 얘 넘어가면 2의 내적이니까 그거 2로 나오면 A1B1 더하기 A2B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봤는데 증명 과정을 기억하려면 우리가 얘는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충분히 너희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한번 기억해보시고, 얘를 뭐 서술형에서 가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박스 문제로 증명 과정을 낼 때도 있어요. 코사인 법칙이고요. 자, 그래서 뭐 증명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론으로 기억하셔야겠죠. 아, A 내적 B는 성분 표현법으로 갔을 때 각 성분끼리의 곱셈의 합이다. 곱의 결과끼리 합치입니다. A1, B1 더하기 A2, B2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3번에 이제 두 평면 벡터를 내적하시면 A1, B1 더하기 A2, B2고, 공간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증명 과정 다 똑같은데 이제 좌표가 X좌표, 즉 X성, Z성분이 하나 더 추가된 거니까 여기에 지금 뭐 C1의 제곱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돼 있겠지. 즉 C 뭐라고 할까? C1이라기보다는 얘 B3, A3라고 한다면 뭐 B3 마이너스 A3의 제곱이 여기 더 있을 거고 넘겨서 하시면 똑같이 여기에다가 A3, B3 추가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과정은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벡터의 내적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하나 적혀 있는 게 있지만 당연한 거니까 여기다가 내가 다시 내적의 성질을 쭉 적어볼게. 우리 봐봐 이제. 자, 제일 첫 번째로 사실 이걸 먼저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 A와 A를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와 자기를 대적하면
정의 그대로 써볼게. A 벡터의 크기에다가 A 벡터의 크기 하나 더 곱할 거니까 제곱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얼마일까요? 자기랑 자기는 이 부분은 몇 도야? 0도. 그러면 코사인 0도는 1이지. 그래서 자기와 자기를 내적하면 결국에는 크기를 제곱한 것과 똑같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교환 법칙이다. 내적의 교환 법칙인데요. 얘도 사실 식으로도 다 증명할 수 있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으니까 증명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너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값은 또 반대로 얘기해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분표현법으로 해보더라도 얘들을 자리를 바꿔서 내적을 한다고 해도 그냥 이거 두 개 자리가 바뀌는 것 뿐이지 전혀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얘네들이 자리가 바뀐다기보다는 얘네 둘 간에 바뀌는 건데 어차피 곱셈의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니까 자리를 바꿔서 내적해도 똑같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바로 1번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2번도 중요한데 이제 증명은 너희들이 성분표현법으로 다 내적 계산을 할 줄 알게 됐으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분배 법칙이죠. A의 내적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 합벡터와 내적을 하는 건 사실 얘를 전개한다는 느낌으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더하기 A 벡터 더하기 내적 C 벡터 A 내적 C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걸 증명을 이제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얘 그냥 A1, A2 뭐 B1, B2, C1, C2라고 해놓고 너희들이 이거 더한 거랑 내적한 결과 그리고 각각 내적한 걸 더한 거랑 그냥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단순 계산으로 다 증명할 수가 있으니까 증명은 조금 생략할게요. 이미 여기에서 다 끝이 난 겁니다. 모든 것들은 얘 가지고 이제 다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실수배도 마찬가지로 실수배를 앞에다가 하든 뒤쪽에다가 하든 실수배는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실수배는 어디에 펴져도 상관이 없다. 얘도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적어볼게요. 자, K의 A 벡터 내적 B 벡터는 결국엔 우리가 A 벡터에다가 K의 B 벡터와 내적한 결과랑 똑같다. 실수배는 어느 쪽에 입혀져 있어도 결국에는 저기 뒤쪽에 그냥 실수 K가 더 곱해지고 가면 될 거니까 어디에 곱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벡터의 내적의 성질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공부할 건데 결국엔 너희들이 덧셈, 뺄셈 그리고 내적도 하게 되겠지만 내적이 사실상 이제 곱셈 같은 느낌으로 계산이 계속돼요. 지금도 이게 A 곱하기 A는 아닌데 A 내적 A인데 물론 벡터를 값으로 바꾸는 과정이긴 한데 그냥 마치 원래 여기 크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곱셈이라고 생각하면 A 곱하기 A는 A제곱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아무런 모순점이 안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항식의 마치 얘는 다항식의 사치면산처럼 관찰이 됩니다. 그냥 다항식의 사치면산 하듯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듯이. 이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내적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해봤고 우리 잠깐만 제일 중요한 걸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놨어.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지만 사실 이런 얘기들은 매 수업 때마다 했던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뭐 공식들을 배우고 개념들을 배워갈 건데 자 이제 다시 한번 내적의 정의로 돌아왔어요. 너희들 물론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렇게 공부할 거야. 근데 이 식을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는 방향이 좀 잡히나? 자, 내적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크기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이루고 있는 각이 있어요. 각. 그럼 결국에는 이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간의 관계식인 거잖아. 관계식.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 공식을 기억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식을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얘는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야 돼요. 내적하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적어볼게요. 크기, 벡터의 크기하고 각하고 이 세 가지 정보가 연결되어 있다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내적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런 방향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뭐 내적을 알고 있고 각을 알고 있으면 크기를 역으로 추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적 값이랑 크기를 알고 있을 때 각을 추려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적과 크기와 벡터의 크기와 각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식이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식뿐만 아니라 나는 매 수업 때마다 거의 매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공식을 배울 때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좀 구경해 볼 건데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 사실 거기 108페이지 내용은 얘기할 게 없지만 지금 108페이지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만 보고 갈게요. 자, 108페이지는 한번 얘기하고 보지 마세요라고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108페이지 잠깐만 봐봐. 자,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이미 여기 내적, 크기, 각의 관계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각을 구하고자 하는데 두 평면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얘를 코사인 세타는으로 정리하면 크기 곱하기 크기분의 내적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내적 값이랑 크기들을 각각 알고 있으면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우리 교육 과정에서 만약에 세타 각도까지 정확하게 구하고자 한다면 그 코사인 세타가 우리 특수각과 관련된 값이 나오게끔 그렇게 문제가 설계가 되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는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공부하는 건 완전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 거기 오른쪽에 이제 짤막하게 작게 써 있는데 뭐 A 내적 B, A와 B의 내적의 결과값이 0 이상이면 뭐 그 각도가 0도 이상 90도 이하일 거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0 이상이라면 여기에 걸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어차피 크기는 무조건 양수니까 이 자체가 0 이상이 되려면 0이 되는 순간까지 생각을 했다고 했을 때 0도부터 90도까지가 걸려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음수로 나왔다면 0 이하나 음수로 나왔다면 이러고 있는 각이 90도에서 180도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좀 중요한 거니까 그래도 한 번만 다시 한번 적어보긴 할게요. 우리가 이 내적 값이 플러스가 나왔어. 내적 값이 플러스가 나왔어. 이 0 되는 상황을 좀 제끼고 플러스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세타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예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예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거 0도랑 90도는 좀 제외하고 얘기할게. 0도랑 90도. 넉하게 그냥 양수가 나오면 일단 예각이겠구나. 근데 물론 코사인 세타가 0도여서 자기랑 자기를 내적하는 결과나 아니면 나란한 두 벡터를 내적할 때는 이 코사인 세타가 0이어서 1이어가지고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우리는 일단 180도 이런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하고 그냥 둔각이겠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 가지고 일단 예각인지 둔각인지 대략적으로는 빠르게 생각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밑에 두 벡터가 수직일 조건입니다. 얘도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 자, 수직일 조건, 두 벡터가 수직이려면 결국에 코사인 세타가 0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두 벡터가 만약에 수직이었다고 한다면 내적 값이 반드시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까 물리적으로도 얘기했었어. 90도를 이루고 있다면 얘가 얘 방향으로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얘는 좀 조건 반사적으로 바로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그래도 강조해드리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A 벡터하고 B 벡터가 수직이라는 걸 내가 내적 값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는 A 내적 B의 대상값이 0이 나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수직이면 당연히 내적 값이 0이 될 거고 거꾸로 0이었다면 저 관계식에서 0이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코사인 세타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얘랑 얘는 필요 충분 조건 동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당연하게도.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평행할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A 벡터하고 B 벡터가 평행하다.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이 1이 나오는 거죠. 나란하다는 얘기는 이루 뿌리는 값 자체가 0도라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그냥 두 벡터의 크기의 곱이 된다. 이 내적의 계산값 자체가 그냥 각각의 벡터의 크기의 곱과 똑같아. 아, 그러면 나란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조금 더 중요한 방향을 얘기해 주자면 뭐 얘가 이렇게 된다, 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요걸 보고 이거면 이거다, 이거면 이거다는 당연한데 얘를 보고서 얘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상황을 보고 바로 어떤 내적의 결과,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내적의 정의의 이 식에서 모든 개념들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좀 재밌게 이제 문제를 볼 건데요. 거기 한번 봅시다. 지금 위치 벡터 쪽을 아예 문제를 시작을 안 했었지. 그 위치 벡터 앞에 부분은 내가 좀 그냥 한번 과제로 좀 내줄 생각이고 너희들이 어차피 풀어보고 우리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제풀 좀 집중할 거니까 최대한 개념 공부 열심히 하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고 651번만 한번 봅시다. 651번. 자, 651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651번. A, B, C의 위치 벡터. 자, 상황은 이런 거죠. 위치 벡터라는 거는 시점을 어딘가로 고정해 놓겠다. 어딘가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근데 여기가 뭐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뭐 C가 있으면 지금 요 스몰 A 벡터를 요렇게 이 어떤 고정된 시점으로부터 종점까지 스몰 C 벡터, 스몰 B 벡터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관계를 봤더니 C 벡터가 7분의 3의 A 벡터, 7분의 4의 B 벡터의 합과 똑같아. 그러면 자, 이 윤호가 좋아하는 거지. 얘를 보고 느끼는 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오, 내분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는 거죠. 이제 이 C 벡터는 즉 요 보라색 C 벡터라는 건 A 벡터와 B 벡터의 몇 대 몇 내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벡터가 내분이라는 건 아니고 이 종점간의 관계로 보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종점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 A, B, C가 일단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A와 B, 이 A와 B를 몇 대 몇이냐? 3대 4가 아니라 4대 3이죠. 여기 4대 3으로 내분한 점을 라지 C라고 했을 때 그때 먼저 어떤 시점에서부터 C까지의 벡터가 스몰 C 벡터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 보시고 너희들이 이 나란하다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거 개수합이 1인 상황이에요. 개수합이 1인 상황이다. 그럼 우리가 내분으로 해석을 이어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뭐 이 문제랑 비슷하게 너희들 이런 것도 아마 공부를 같이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 문제랑 좀 다르게 이렇게도 한번 내볼게. 이 C 벡터가 만약에 자 이렇게 돼 있어. 이 조금만 응용을 더 해보자. 너희들 이렇게 돼 있어도 내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이런 개념들, 이런 공부들을 언제
얘도 내분의 분석으로 끌고 갈 수가 있죠. 어떻게 하는데? 5를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5분의 2 A 벡터 더하기 5분의 3 B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내가 뭐 5를 양변에 나눠준다고 하면 5분의 1 C 벡터 자체가 이 A 종점끼리 3대 2 내분한 점을 이 5분의 1 C 벡터의 종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치?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A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끝점이 A고요. 그 다음에 종점을 내가 B 벡터 B라고 하고 얘를 B 벡터라고 했을 때 요 성분을 즉 A 대 B를 3대 2로 내분한 점이 C 벡터의 종점이 아니고 5분의 1 C 벡터의 종점인 거니까 사실상 C 벡터의 종점은 요거 몇 번 간 거야? 5번 간 지점에 여기 있다.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주려고 같이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어가 볼게요. 얘 지금 내분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내가 그림 안 그려놨나? 요거 가서 합시다. 얘가 지금 여기구나.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뭘 얘기하는 거지? 거기 뒤에 절대값 안쪽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BA 벡터 얘기하는 거죠? 라지 BA 벡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시점 일치된 상황에서 뒤 종점에서 앞 종점으로 가는 벡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얘는 절대값 BA 벡터, 즉 BA 벡터의 크기 자체가 14라고 알려준 거죠. 그럼 크기라는 건 결국에 그냥 선분의 길이라고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4인 거고 그때 구하라는 게 AC의 길이 그만큼이니까 14를 7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4조각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이겠습니까? 14 곱하기 7분의 4가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할만하지? 근데 이 조건을 잘 해석하고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54번 한번 생각 좀 해볼래요? 짤막하게 시간 한 30초만 줄게요. 읽어보고 잠깐만 해봅시다. 내가 문제마다 적어주는 것들은 너희들이 그 문제마다 좀 필기를 하고 집에 와서 복습할 때 너희들만의 노트로 잘 모아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알겠지? A 벡터 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한데 우리 무게중심 나왔어. 무게중심 나왔어. 너희들이 이제 느낌으로도 좀 알 것 같아. 거기에 지금 봐봐. 소개된 벡터들이 GA 벡터, 얘를 스몰 a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B 벡터도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물어보는 거는 CA 벡터야. CA 벡터. 그렇지? 그러면 내가 주어진 정보 자체가 시점이 다 G로 맞춰져 있으니까 이걸 G에 대한 어떤 위치 벡터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궁금한 거기 C의 벡터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내가 C의 벡터를 얘네들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G의 예고, 지금 예고, G가 얘인데 갑자기 이 애매한 방향을 어떻게 분석할까? 그럴 때 위치 벡터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거야. 이 C의 벡터는 내가 시점을 G로 놨을 때 결국에 GA 벡터에서 GC 벡터를 뺀 걸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아? 우리 얘 빼기 얘가 얘로 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 위치 벡터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그러면 GA-GC라고 한다면 뭐가 좋아? 얘는 이미 A 벡터라고 나와 있어. GC 벡터만 분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개념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무게중심을 G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의 꼭지점으로 향하는 벡터들 GA 벡터 더하기 GC 벡터 더하기 좀 그림을 그릴 거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그리고 필기 하나 해주셔야 돼요. GA 벡터 더하기 GB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GC 벡터 얘 합은 어떻게 될까? 오! 0벡터가 됩니다. 왜 0벡터가 되는지 당연히 증명할 수도 있어야 돼. 간단하게 증명해볼게. 증명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봐봐. 이 GA 벡터하고 GC 벡터를 일단 먼저 합쳐볼게. 뭐 어떤 두 개를 먼저 합쳐도 상관없어. 이거 두 개 합친 다음에 얘를 더하든 얘 두 개 한 다음에 얘를 더하든 얘 두 개 한 다음에 얘를 더하든 상관이 없고요. 다 뭐 방향만 다른 거니까. 내가 평행이동법 이 그림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평행사변형법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가 있겠다. 평행사변형을. 그렇지?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고 심지어 얘는 지금 중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BC의 중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요거 A에서 G를 거쳐서 지금 가고 나아가고 있는 이 선을 끝까지 연장을 좀 해보면 이게 정확하게 그냥 대각선 역할을 하면서 요 꼭지점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이 G, B, G, C의 합은 우리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니까 이렇게 풀이되겠죠. 그치? 거기에다가 우리는 G, A 벡터만 더하면 되는데 G, A 벡터 자체가 왜 이렇게 높은 G, A 벡터 자체가 지금 여기로 가고 있는 거고 얘랑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크기가 같고 나란하고 방향만 반대니까 합쳤을 때 0벡터가 됩니다. 크기가 같은 이유는 우리 무게중심의 성질 얘 지금 2대 1인데요. 서로를 2등분하기 때문에 얘도 1땡그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얘 2땡그람이면 이만큼도 2땡그람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무조건 0벡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느낌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어떤 무게의 중심이잖아. 너희들이 이 종이를 가지고 여기다가 손가락 올리면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 여기서 1로 가고자 하는 그 크기와 방향, 여기 방향, 요 방향과 크기 그것들이 맞물리면 결국에는 그냥 다 서로 상쇄가 된다라고 직관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GC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GC 벡터 들어있네. 그리고 나머지 A 벡터, B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거 0벡터에서 넘겨가지고 빼주면 사실상 얘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스몰 B 벡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얘 자체가 A 벡터니까 A 빼기 요거를 하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2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지? 너희들은 바로 지금 이 CA라는 걸 그림으로 분석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쪼개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방향은 뭐야? 이 위치 벡터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왜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가 다 지금 G고요. 심지어 무게중심 언급까지 해놨고 내가 G를 시점으로 세우면 얘도 G를 시점으로 하는 두 벡터 간의 차로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254번이었습니다. 됐고요. 재밌는 것도 또 이어가 볼게요.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숙제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들 다 꼼꼼하게 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또 뭐 한번 볼 거냐면 이거를 한번 658번을 한번 해봅시다. 시간 지금 1분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658번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위치 벡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조금 더 궁금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면 위에 점 P가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봤을 때도 PA, PB, PC 얘는 뭐 BC라고 되어 있네요. 얘가 조금 그러네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물음조차도 P가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 이거 힌트를 너무 많이 주긴 하는데 P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P가 거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은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이거야. 계속 P가 나오고 P가 언급되고 물어보는 것도 P를 물어보는 건데 얘는 지금 P로 표현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위치 벡터의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거죠. 얘도 우리 P라는 시점을 도입해서 얼마든지 PC-PB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PC 벡터 마이너스 PB 벡터로 표현을 바꿔본다면 그럼 나머지가 전부 다 이제 PA, PB, PC, PB, PC로 표현이 됐으니까 이제 이걸 정리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믿고 가는 거야. 믿고 나오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 있겠죠. 풀릴만 하니까. 또 여기에서 PC랑 PC는 뭐 똑같이 나니까 지워질 것이고 마이너스 PB 넘기면 결국엔 2의 PA 그 다음에 더하기 5배의 PB 벡터 이렇게 더한 게 0이라고 쓰면 안 되지. 0 벡터예요. 0 벡터인데 지금 벡터 방정식입니다. 그래 다 넘겨서 0 벡터라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얘를 이렇게 표현해야겠다는 걸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얘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을 해보자. 근데 얘는 힌트를 너무 많이 주긴 했어. 지금 P가 A, B를 내분한다라는 걸 아예 다 알려준 거잖아. 그 말이 없어도 너희들은 내분한다라는 거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2PA 더하기 5PB. 자 이것도 내가 이제 습관적으로 난 이러거든. 어떤 실수배와 실수배, 두 벡터의 실수배끼리 더해져 있잖아. 그리고 시점까지 맞춰져 있잖아. 다시 한번 시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실수배, 0보다 큰 실수배가 되어 있고 두 개가 더해져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이런 식을 볼 때 어떤 습관이 들어져 있냐면 실로 나눠봅니다.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면 지금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자체가 우리가 여기에 P가 어딘지 모르겠어. 일단 잠깐 P를 찍어볼게. 그리고 A가 이 정도에 있고 B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게. 그러면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오른쪽도 7로 나눠봤자 어차피 0벡터니까요. 나눠보면 요 왼쪽에 있는 벡터가 얘기하는 게 결국에 이 종점 A, B, 성분 A를 5대 2로 내분한 점, 이 성분 A 자체를 5대 2로 내분한 여기 어딘가를 종점으로 삼아서 이 P에서 여기까지 가는 그 벡터를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그게 0벡터래. 그러니까 P가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라고 써볼게.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 물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적어볼까? A 곱하기 P 그냥 P라고 할게요. 너희들이 이 꼴을 눈에 익혀놔요. B 곱하기 P 벡터. 그리고 이때 A랑 B는 다 0보다 큰 상황을 얘기할게요. 이 식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바라봤을 때 얘를 A 더하기 B로 나눠봐야겠다. 그럼 개수합을 1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점 A, B를 연결한 성분을 B 대 A로 내분한 그 종점을 향해 가는 벡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벡터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A 더하기 B로 나누는 게 어떤 크게 영향을 준다면 우리 값을 바꾸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A 플러스 B를 곱한 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얘를 좀 필기 났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공부하시고요. 요 식의 형태를 봤을 때 우리 이런 습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분석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분으로 위치 벡터와 내분점의 개념이 접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는 이 내분의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0벡터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식을 보고도 우리는 이 A와 B와 P가 이미 나란한 상태였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또 얘기할 수 있냐면 저번에 우리 평행을 배웠잖아. 봐봐, 이거 0벡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P 벡터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2로 나눠볼게. 그러면 PA 벡터라는 게 마이너스 5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만큼의 PB 벡터가 되는 거야. 이거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 얘가 얘의 실수배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A, B, P가 다 한 직선상에 있다. 그치? 그 개념으로도 당연히 한 직선상에 있다는 것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얘가 바깥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내분의 개념을 조금 생각하시면 이 성분 안쪽에 내분점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수배. 다시 우리 평행 조건이자 평행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이 식을 쓰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 모른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K라는 실수를 둘 건데, 문자로 둘 건데 이 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661번까지만 하고 잠깐 66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661번. 자, 661번은 주기 표시해놓고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개념을 하나 정리해 줄 건데요. 이것도 사실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661번을 한번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이 문제는 너희들한테 이제 풀어보라고 하면 아마 처음에 풀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여기에서 DA, D가 이렇게 있고,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어진 관계식 자체가 DA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DB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3배의 DC 벡터. 얘가 0벡터라고 나왔어. 그래놓고 지금 뭐 길이비들을 구하래. 여기 A고요, 여기가 E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 대 EB, A 대 EB 이 길이비를 구하고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이 길이비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디어를 소개할게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냐면 내가 얘도 뭔가 하나의 새로운 시점을 도입을 할 거야. 새로운 시점. 근데 왜 도입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어려운데 내가 C라는 시점을 한번 도입을 해서 이 표현들을 다 바꿔볼게. 물론 A를 도입해도 되고 B를 도입해도 괜찮아요. 근데 C를 도입하면 얘가 CA 벡터 마이너스 CD 벡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얘는 CB 벡터 마이너스 CD 벡터가 될 거고요. 마지막은 3배의 자, 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CC 벡터 마이너스 CD 벡터. 자, 그게 0벡터다라고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시점 C를 왜 도입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얘는 지금 다 덧셈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앞에 개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지. DA에다가 DB에 2배 돌려가지고 더하면 어떡할 건데? 그죠? 거기에다가 DC의 3배? 이게 더해가지고 깍벡터가 된다는 게 기하적으로도 분석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늘린 다음에 뭐 평행선 변형 만들고 그림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갑자기 C라는 시점을 도입해서 전부 다 위치 벡터화를 했어.
그럼 여기서 무슨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거 적어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적어놓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생각을 끌고 오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라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 C를 도입한 이유는 뭔가 하나 더 없애려고 한 건데 뭐 A를 도입해도 여기 A 없어질 거고 B이 없어질 수도 있고 뭘 도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CC 벡터 0벡터니까 있으나 마나 하는 거죠. 지워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해보면 지금 봐봐 이것 때문에 다 덧셈이었잖아. 나는 근데 얘 위치 벡터 하면서 뺄셈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이쁘게 정리해 보면요. 여기가 C 벡터가 지금 하나 있는 상황이 맞나요?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C B 벡터가 두 개가 더해져 있어. 2에 C B 벡터가 더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C D 벡터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두 개에다가 마이너스 3개니까 마이너스 6개. 마이너스 6개의 C D 벡터. 얘가 0벡터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러면 봐봐. 처음에 다 덧셈으로 되어 있던 거를 뺄셈을 만들어냈잖아. 이제 그럼 내가 얘를 넘기면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 넘기고 6으로 나눠볼게. 6분의 C A 벡터 더하기 2 C B 벡터가 정확하게 C D 벡터다. 어떤 C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벡터가 C로부터 출발하는 나머지 어떤 두 개의 벡터의 양수 계수, 양수배의 뭔가를 나눈 거다. 그럼 얘는 내가 적절하게 조합을 하면 내분으로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계수하면 지금 얼마지? 이게 안 되지. 이게 안 돼요. 그럼 이 6분의 6분의 1이니까 2분의 1인 거잖아. 내가 여기다가 2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계수합이 1이 되면서 내분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 다시 한 번만 여기다 써볼게요. 얘가 결국에는 3분의 1 따로따로 써볼게. 3분의 1 C A 벡터에다가 지금 3분의 2만큼의 C B 벡터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계수합이 1인 거니까 얘는 A 종점 B 종점 3분을 2대1로 내분한 점이야. A, B를 2대1로 내분한 점, 그 점을 종점 삼은 게 CD 벡터의 2배가 된다는 거야. CD 벡터의 2배. 그치? 그러면 봐봐. 이 CD 벡터가 이렇게 방향이 잡혀 있잖아. 근데 얘의 2배짜리에 대한 어떤 종점이 일단 AB 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하필이면 2대1 내분점이래. 그러니까 얘가 쭉 가면서 AB 선상에 걸치게 되는 이 2라는 점 자체가 2대1 내분점이 되고 또 하나 이게 CD 벡터의 2배짜리의 종점이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1대1이라는 것까지 전부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또다시 지금 이 아이디어를 끌고 오려고 새로운 시점을 도입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아이디어가 어렵지. 이 생각 자체는 연습을 안 하고서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풀어보시면서 이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부터는 다른 개념을 하나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를 내가 다 미지수 ABC로 놓고 일반화를 해보면 이런 정리가 좀 탄생하거든. 이 증명을 하지 않아요. 증명은 이 계산을 똑같이 문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너희들이 시도 정리라는 걸 하나 입력해놔야 돼요. 중학교 때 이제 이런 걸 배울 일은 없었겠지. 메넬라우스 체바 이런 것들을 배운 적 없었을 거야. 체험만 나한테 아마 배웠을 거고 그걸 벡터 버전으로 바꾼 거거든요. 시소 정리라는 걸 한번 내가 정리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 때 쓰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면 딱 정확하게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뭐냐? 시점이 다 똑같은 세 개의 벡터가 다 양수 개수를 달고 있고 합쳐졌을 때 0벡터가 되는 상황. 얘를 일반에서 이렇게 적어볼게. 우리가 A에 뭐 DA, DB, DC 뭐 쓸까 그냥 아니면 PA로 쓸까 그냥 PA 벡터 더하기 B에 PB 벡터 이거 자체가 그냥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C에 P, C 벡터 얘가 0벡터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정석적인 교과서적인 풀이는 새로운 시점을 도입하고 내분의 개념으로 끌고 가서 어떤 B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인데 여기서 조건 달아야 되겠죠? A랑 B랑 C는 전부 다 양수인 상황으로 주어져야 돼요. 그치? 이미 여기에 음수가 있으면 넘겨가지고 그 내분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전부 다 양수여가지고 뭔가 하나를 넘겨서 나눠가지고 몇 더하기 몇은 몇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때 그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삼각형. 즉 이 문제는 그려져 있죠. 자, 잘 따라오고 얘 통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A, B, C고요. 자,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양수 개수들 있지. 양수 개수들. 얘를 가중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 A에다가 PA의 앞에 곱해져 있는 얘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라고 적어줍니다. 가중치기 때문에 B가 중요한 거지 절대적인 값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리고 여기 뭐 2, 4, 4로 돼 있건 1, 2, 2로 돼 있건 똑같은 벡터가 번식인 거니까 내가 1, 2, 2로 적건 2, 4, 4로 적건 결과는 당연히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C 쪽에다가는 여기다가 가중치 C를 적을 거고 이렇게 하면 좀 가중치가 헷갈리나? 잘 적어보세요. 여기다가는 스몰 B를 가중치로 적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그런 정보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인가? 자, 이제 가볼게. 이 P를 찾을 거야. P는 일단 1단계 아무 석이나 하나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B 써있고요. 여기 C 써있잖아. B 써있고 C 써있잖아. 여기에 지금 요걸 해볼까? 여기에서 이런 거지. 구체적 예시로 하게 날 겁니다. DA의 앞에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시점 다 일치된 상태에서 양수계수 가중치를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지우고 여기다가 1을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B에다가 2를 적어볼 거고 여기 C에다가 3이라는 가중치를 적어볼 거야. 그럼 시소 정리가 뭐냐면 너희들 시소 알잖아. 시소는 이 균형이 맞을 때 즉, 요 거리와 무게의 곱이랑 이 거리와 무게의 곱의 균형이 맞을 때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 1이라는 무게가 걸려있고 2라는 무게가 걸려있어. 그럼 얘가 균형이 맞으려면 일단 균형점을 먼저 찾는 거야. 그럼 이 거리가 얼마가 돼야 얘와 얘의 곱이랑 얘와 얘의 곱이 똑같아지면서 균형을 이룰까? 그 생각을 하자는 거지. 여기가 2 네모라고 표현해볼게. 여기가 1 네모가 되면 정확하게 균형점을 하나 찾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B 동그라미, C 동그라미면 이건 B 대 C가 아니라 C 대 B 내분점을 일단 찾는 거야. 그게 뭐 값이 지지가 안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적고 여기를 C 네모라고 적고요. 여기를 B 네모라고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아무 선이나 상관없어. 첫 번째로 어떤 선상의 변상의 내분점을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찾은 하나의 균형점하고 나머지 아직 안 쓴 꼭지점 있지? 요런 둘 간의 균형점을 다시 한번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에도 뭔가 가중치가 걸려 있어야 되잖아. 그 가중치는 얘와 얘의 합을 쓰는 겁니다. 합을. 그래서 여기에는 B 동그라미 더하기 C 동그라미만큼의 가중치를 걸어놓고 또다시 얘랑 얘를 B 더하기 C 대 A로 내분하는 그 지점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P의 위치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걸 식으로 증명하면 이 과정을 똑같이 하는 건데 이걸 다 A, B, C로 바꿔놓고 정리하시면 이런 결과로서 관찰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B 더하기 C만큼의 네모가 될 거고
여기가 지금 A만큼의 네모가 되면서 이게 지금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걸 적어놓고 여기서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 1, 2, 3 시점이 일치되어 있고 양수계수 곱해져 있고요. 더했을 때 0벡터가 되는 상황이나 그러면 A 쪽에 1, B 쪽에 2, C 쪽에 3이라는 가중치를 걸어두시고 첫 번째 아무 변에서나 균형점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균형점에다가도 무게를 실어줘야 되는데 걔는 그냥 합산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1 끌어오고 2 끌어오고 합산의 결과를 간다. 자 그러면 이제 1단계로 요점을 찾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요놈과 나머지 안 쓴 꼭지점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걸려있는 가중치가 3동그라미, 3동그라미 똑같아요. 그래서 3대3, 즉 얘를 약간 1대1 대분점이 되겠죠. 3대3 대분점 자체가 이 P의 위치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P가 아니라 D로 되어 있으니까 그 위치가 D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식을 쓰지 않고도 이 시소 정리라는 걸 결과론적으로 관찰되는 이 성질을 가지고 우리는 2대1, 1대1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걸 벡터 이름으로 말고 완전히 그냥 삼각형 도형의 성질 가지고 하면 이게 이제 체바의 정리, 메들라우스 정리랑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건데 그건 안 배웠으니까 일단 좀 생각을 할게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61번 문제가 워낙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너희들 시험에도 나올 건데 아마 학교에서 배우더라도 뭐 이런 풀이로 공부를 하게 될 거지만 얘도 생각은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내분의 개념을 끌고 가려면 뭔가 음수를 만든 다음에 넘겨서 나누고요. 양수계수를 갖고 있는 놈이 양수계수 더하기 양수계수 꼴이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면 내분의 개념으로 분석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조금 더 압축시켜서 워낙 자주 나오는 형태의 방정식이니까 얘를 봤을 때 바로 그림으로 분석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괜찮지?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